안녕하세요, 해산물 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제가 영상마다 맨날 해산물 이야기꾼이라고 떠드는데 딱히 마땅히 해산물 이야기를 한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부터 한창 제철인 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나도 백대표야. 일단 방어는 정갱이과 속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학명으로는 요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알아서 읽으세요. 일단 방어의 외형은 등 쪽은 청색을 띠고요, 배 쪽은 은백색을 띠는데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노란색의 띠가 있는 게 특징이죠. 방어는 온대성 어종이라 봄,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남북 회유를 합니다. 보통 방어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먹이 활동으로 기름이 차고요, 2월부터는 방어에 산란기여서 산란기 전 많은 먹이 활동 으로 살밥이 아주 좋아지죠. 그리고 방어는 비교적 수온이 낮은 강원도 쪽에서 잡힌 10kg 이상의 방어를 최고로 치는데요, 강원산 10kg 이상 방어의 맛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다랑어의 뱃살만큼 맛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산 방어는 활어로 유통시킬 녀석들을 순치라는 걸 시키는데요, 가두리 양식장에 3일에서 7일 정도 넣어두고 유통 과정에서 죽지 않기 위해 적응을 시키고요, 살을 더 찌우기 위해 가둬두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통되고 있는 방어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자연산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본산 양식이 많고요, 치어를 잡아서 키워 출하시키는 축양방어 순입니다. 일본산 방어는 여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기에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자연산 방어의 경우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쉽게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자연산 방어와 일본산 방어의 구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연산은 일본산에 비해 빵이 얇고 유선형으로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등 쪽의 빛깔은 일본산에 비해 더 푸른 빛을 띠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몸체 중앙을 지나는 노란 띠가 일본산에 비해 선명한 편이죠. 일본산은 철저히 계산된 사료 공급으로 일명 돼지방어들이 많은데요, 몸체가 딱 봐도 단단하고 통통하고 비만스러운 몸의 두께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등 쪽의 빛깔은 자연산 방어에 비해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청색을 띠고요, 몸체 중앙을 지나는 선이 자연산에 비해 흐릿한 게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노량진에 가가지고 일본산과 자연산을 많이 비교해봤는데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산 방어의 경우 중방어부터는 방어사상충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어사상충은 고래회충과 다르게 저희 몸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요, 방어사상충이 방어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방어 근육 조직의 고름과 방어사상충의 배설물들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에 반면 일본산 양식 방어는 방어사상충이 있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먹이에다가 항생제다 회충약이다 많이 섞여 먹여서겠죠. 자, 그럼 이제 방어 잘 고르는 법을 한번 알아보죠. 방어는 크기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뉘는데요, 2에서 3kg 정도는 소방어, 4에서 8kg 정도는 중방어, 8kg 이상을 대방어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kg 이상의 방어를 대방어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수산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2, 3kg급 소방어는 비추하는 편입니다. 방어 특유의 고소함이 매우 적고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죠. 드시려면은 중방어부터, 가능하다면 대방어를 추천하겠습니다. 방어는 등푸른 생선이기 때문에 불에가 태화되어 있는 어종입니다. 반대로 도미류와 광어류는 불에가 있는 녀석들이죠. 방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펄떡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방어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힘있게 펄떡거릴수록 활성도와 선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도미류, 광어류는 당연히 물 밖으로 나와도 얌전히 있는 녀석들이 건강한 녀석들이겠죠. 당연히 눈은 투명해야 하고 몸에 상처는 없는 녀석일수록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은 녀석들입니다. 꼬리 지느러미를 잘 보세요. 상처가 꼬리 지느러미에 많이 생겨. 그런 녀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방어는 숙성을 해서 먹어야 더 맛있는 생선이다 보니 횟감용 선어들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선어 방어를 횟감으로 쓰는 걸 비추합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선어 횟감을 고를 때는 반드시 목이 따져서 방열을 한 녀석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방열을 했다는 거는 신캐지매, 이캐지매를 해놨을 확률도 높은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 온전하게 죽어 목도 안 따져 있는 방어를 고르시면 식감은 무너지고 잘못하다가는 철복맛 방어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방어를 잘 골랐다면 먹어봐야 되겠죠. 방어는 기름지고 살이 무른 편에 속하는 식감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광어, 우럭같이 활어로 먹었을 때 탱글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 식감입니다. 그렇지만 대방어를 3일 정도 숙성시킨 뒤 회를 떠 드셔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감칠맛과 단맛, 등푸른 생선 특유의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약간 물러진 식감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또 방어는 건강에도 좋은 게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최대 장점인 DHA가 많아 뇌 건강에 좋고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여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비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적당량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방어의 부위는 크게 5가지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살, 꼬리살, 가마살, 중배살, 배꼽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사이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살은 육회의 맛을 낸다 하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선도가 떨어지면 변색이 되고 철봉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등살은 담백하고 기름이 상대적으로 적고 무난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마살은 가슴 지느러미 근처다 보니 운동량이 많아 식감이 단단하면서 아주 기름진 부위입니다. 그리고 방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배꼽살이죠. 꼬들꼬들하면서 기름짐이 남다른 녀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백 대표도 가장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꼬리살은 방어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이다 보니 가장 많은 운동을 하는 부위죠. 그러다 보니 방어의 부위 중에서는 쫄깃함이 우위에 있는 부위고요. 그리고 중배살은 배꼽살과 등살의 중간 맛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상 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백 대표가 처음 하는 해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들어라. 재미없으니까 만들지 마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뿅!